뉴스쇼가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뉴스게임,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보는 시간입니다. 11월 뉴스게임에서는 경제 분야의 현안들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얘기를 정말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 오늘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출연 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얘기로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것보다 방송으로 하면 직설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제 위기가 온다는 글을 많이 썼는데 방송 한 번이 더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듣기 플레이 수가 역대 뉴스게임 그 기록 중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생활 밀착형 경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앞에서 그 박지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조사 방법을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가야 이게 방송법에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죠.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한국갤럽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한 거였고요.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응답률 20%,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아이고 숨찹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집값 얘기 가죠. 네. 도대체 전월세 어디까지 언제까지 뛸 건가.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무리해서 집 사놨더니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집값이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요새 슬슬 나오는데 우선 요건 어떻습니까? 근데 내린다는 전망은 굉장히 오래됐죠. 한 그래요? 2006년, 7년경부터 내릴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돼서 사실 집값 올리기 정책이 유일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 지방은 이제 집값이 올랐고 근데 더 이상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오르게 만든 게 뭐냐면 LTV DTI라고 그러니까 집값의 일정 퍼센트 이상은 못 빌려주게 했는데 그걸 풀었고 DTI는 소득의 일정액 이상은 못 빌려주게 했는데 그게 참여정부 때 2005년 11월에 도입했는데요. 그게 이제 풀리고 이자율도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니냐 이래서 이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자체가 위기에 빠지면 금융이 그렇게 돈을 대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돈을 쉽게 빌려줬다가 그걸 회수할 때 일어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위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 논의가 됐거든요.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예측은 잘못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부가 어떻게든 붙잡아 놓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울에서는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야 지지를 얻어요. 아, 그래요? 한번 2008년 총선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 한나라당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었죠. 똑같았어요. 특목고 유치. 그다음에 재개발한다고 하는 거, 뉴타운 이게 똑같았거든요. 결국은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바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공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렇군요. 하지만 정태인 소장이 보시기에 집값은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제 집을 걸었으니까 제가 5년 전에 집 팔았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누라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살려고 하는 거 또 못 사게 하니까 이중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요새 들썩거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불안한 거죠. 아니 이거 지금 집 파신 분 입장에서 집값 떨어질 거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저도 이제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값이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저는 30% 올랐어요. 와. 좀 전에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집사람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버틸 수 있으면 한 1년 더 버티는 자,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집값이 훅 떨어지면 무조건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집값이 한 번에 훅 떨어지면 이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오르나 내리나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고 해서 이사하려면 또 마찬가지. 내가 살 집 한 채 있는. 집이 많은 사람한테는 오르는 게 좋은 거고 없는 사람한테는 내려가는 게 좋죠. 지금 특히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지금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내려가는 게 좋은데 한꺼번에 내려가거든요. 집은 웬만하면은 이게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안 팔려 그러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거든요. 그렇죠. 원리금 상한테. 그러면 집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폭락을 하거든요. 폭락을 하면 은행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금 경색이 되니까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집값이 서서히 빠지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집값 빠지는 거를 어느 정부도 폭락하는 건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태는 아주 연착륙, 서서히 건전하게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훅 떨어질 위험도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빠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지금 정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특히 경제가 나빠지면 예. 사람들 소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을 갖다 갚는데 소득이 못 따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확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위험한 있다고 상태.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렇게 확 떨어지지 않고 좀 연착륙, 건전하게 떨어지려면. 유일한 거는 정부가 집을 사주는 겁니다. 또 돈을 계속 빌려줘야 되는데 금융권이 그걸 못 한다면 예.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지 아니면은 정부가 집을 사는 건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돈으로 예. 사서 뭐 노인들한테 다시 주거 혜택을 주면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지금 무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집이 폭락할 때마다 집을 사서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그걸 할까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 아니 그거라도 동원을 할 텐데 예. 정권이 안 바뀌면 좀 힘들겠죠. 정권이 안 바뀌면 계속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정부가 또 들어선다면 그리고 그게 도대체 이제 힘에 붙이면 정말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소장님, 그 전월세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집을 조금 무리해서라도 살려면 살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전월세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지금은 아니죠.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이 일단 집값을 올린다였고 예. 집값을 올리려면은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건설 경기로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예, 가격이 예.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동시에 올려야 돼요. 아하. 그럼 뭔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이 그래도 안 오르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 떨어져야 돼요. 근데 네, 이제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니까 네. 옛날에 집값이 막 1억, 2억 올라갈 때는 사실 굉장히 관대했어요. 예, 전세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보통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전세값으로 보충하려고 맞아요. 하니까 전세값이 그렇죠. 폭등을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매매 가격 대비 아파트 전세 가격이 73%. 예, 경기도에서는 100% 가까이 지금 그런 돼 것도 있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는 게 낫다. 바로 그 시점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이 집값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이제 들썩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건가? 아까 2년 만에 30% 올랐다 그러셨죠. 정 네. 소장님. 네. 저희 저 뉴스쇼 이제 관계자 중에 한 분은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이분은 2년 만에 50%를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전세를. 굉장히 좋은 데 사시는 분인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집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조금 전에 그분처럼 집 평수를 줄이잖아요. 그럼 결국 넓은 평수는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거니까 예.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전세 자금도 대출해줘서 들어가라 그러고 사실 이사하는 거 싫거든요. 저도 그냥 그렇죠. 올려달라는 대로 빌려가지고 지금 메꿔놨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예, 아니죠. 그게 또 500만 원 정도 이사 비용이 드니까 그 이제 부대 비용까지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예. 그것도 이자율로 환산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더 전세로 어떻게든지 좀 버텨보려고 할 것이고 그럴수록 전세는 더 품귀 현상이 날 것이고 그렇죠? 주인들은 금리 낮으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계속 돌리려고 할 거고 그러면 또 전세는 더 품귀 현상.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월세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전세라고 하는 거는 고도 성장기에만 가능하고 서울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돈을 받은 사람이 굴릴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고 또 투자할 때도 별로 없으면은 이제 전세로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그렇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제 사실은 올리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예. 네, 월세로 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만 그냥 맡겨놓을 수 없는 게 집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세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엄청난 갑을 관계. 예, 권력 관계가 있으니까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임대인이 아니라 이제 집 빌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죠. 임차인들을 위한 보호 장치. 근데 그 전월세 상한제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왜 이걸 못했냐면 전월세 상한제
월세 전세 올리는 폭을 제한한다라고 선언을 해놓으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유예 기간 동안 주인들이 엄청나게 올려버릴 거다. 그런 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행 못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게 막혔어요. 한 번이죠. 원샷 처음에 한 번 네, 그럴 네, 수가 네. 있는데 그거조차도 사실 여러 가지로 막을 방법이 있는 거고 제가 요새 주목한 거는 나성린 의원이 있어요. 이분 진짜 시장주의자고 새누리당에, 예, 예. 예.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 내버려야 된다는 분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자고 그랬었어요. 아, 나성린 의원조차도.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는 집에서 1억 원 올려달랬대요. 그분 전세 사시는데. 예. 이 정도로 심각한데. 1억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건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예.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서울에서는. 예,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자율 떨어진 만큼 전세액을 늘려서 그거 갖고 보충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정태인 소장께서 뉴스게임 예측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뉴스 게임이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청취자 문자에 대한 답변은 안 사는 게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낫다. 전월세난으로 허리가 휘는 청취자들께는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그런 보호 조치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예, 특히 이 지배에 관련된 거는 그냥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오늘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특히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어떤 생각 가지셨습니까? 노동자들이 마치 노동조합 마련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듯이 이제 전월세 우리 세입자들도 뭔가 좀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전 특히 좀 와닿네요. 네. 예, 정태인 소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경제 얘기를 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네. 제가 묻지 않고 다음 주를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